네, 강신업 변호사인데요. 강신업 변호사 뭐 연구소도 하고 네, 있시죠? K폴 정치연구소. 연구소도 하고 제가 있죠? 이제 변호사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당대표 나왔을 때 정책을 내놓고. 폴은 그 여론조사의 폴? 예, K폴 그렇습니다. 아, 아니, 이 폴은 폴리틱. 폴리틱의 그러니까 그 약자. 그렇죠. 그래서 K폴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오케이. K폴 정치연구소. 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해원을 고소했죠? 네, 제가 이제 작년에 9월 15일이네요. 9월 15일 날 진해원이를 전체 고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됐어요. 그래서 기소가 오케이. 됐다는 통보를 서울 서부지검으로부터 제가 받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이제 언론사에 얘기했더니 그때부터 기사화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이 기사화가 안 되는 거를 또 제가 이제 또 몇몇 언론에도 얘기를 하고 제 유튜브에서도 얘기를 했더니 지금 뭐 엄청나게 기사화가 됐습니다만은 작년에 9월 12일 날 진해원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기억하실 거예요. 줄리아 시간은 있느냐? 줄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매춘부를 상징하는 그런 영어 단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거를 써가지고 그것만 쓴 게 아닙니다. 또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거기 남자 셋 여자 둘이거든요. 근데 얼굴을 까맣게 칠해가지고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제 이것이 김건희 여사가 다른 남자들하고 뭐 줄리한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사진과 연상을 하게 하려고. 그런 연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아주 악질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나중에 이제 이 매춘부를 상징하는 이 프로시큐터라고 하는 프로스티튜트, 이 프로스티튜터가 프로시큐터 플러스 인스티튜트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플러스 조직이다 이렇게 이제 또 둘러댔죠. 네, 둘러댔습니다. 그렇지만 매춘이란 단어를 그렇죠. 영어 단어를 이자를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스펠링을 하나 그렇습니다. 집어넣어서 외우고 이제 걸릴 것 같으니까 그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 그래서 그것이 뭐 변명을 했지만 통하지 않고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진해원이는 뭐 과거에도 또 전적이 있거든요. 또 박원순 그 성 피해자를 2차 가해를 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 나왔을 때 또 의혹을 제기한 거, 이것도 재판에 가 있습니다. 뭐 또 징계 먹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기소가 되면은 이거는 형사 처벌을 받는 거고요. 동시에 또 지금 법무부의 검찰 징계위원회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 건 가지고 여기서 또 징계를 받게 되면은 많이 하면 파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 가지 품위를 손상시켰다든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든지 더군다나 뭐 현직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악질적으로 훼손시킨 거 이거 따지면 파면감이죠. 그래. 하여튼 진해원이가 이제 좀 까불다가 큰 거 다치게 생겼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진해원이 이제 네. 그걸로 가는 거고. 자, 이준석 유튜브 개설했는데 어떻게 보았어요? 네, 이준석이 또 유튜브를 개설했다고 또 일부 또 언론들이 말이죠. 친 이준석 뭐인지 아니면 이준석이 좀 팔려서 그런지. 이준석이가 언론하고 친해. 아주 친하죠. 그리고 특히 조중동에서 좀 밀어줘. 그래서 밀어주죠. 또 이준석이가 뭐 코인도 하고 어쩌고 하니까 뭐 또 나름대로 이렇게 활동도 좀 언론 활동, 대언론 활동 같은 것도 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이제 떠들썩한데 결론은 이 소문단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제가 들어가 보니까 조회수도 뭐 그렇게 떠들어댔으면 조민희 보세요. 조민희는 이제 20만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조민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조민희한테도 안 되는구나. 전혀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지금 뭐 조회수가 그렇게 떠들어댔는데도 뭐 2만 만대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 이유를 좀 보니까 조민희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저 좌파들이 나름대로 조민희를 이제 응원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또 뭐 조민희를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준석이는 보니까 좋아할 거리가 없어. 그러니까 응원하는 사람도 없고. 우파도 응원 안 하고. 우파도 응원 안 하고. 좌파는 역선택 때문에 할 줄 알았거든요. 살짝 했는 건데, 투표 때 선거 공작하느라고 하지. 걔 컨텐츠 보러는 안 들어가. 안 오더라고. 그게 바로 조민희를 응원하러 그렇게 좌파가 몰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역선택에 의해서 다시 또 이 준석이도 응원할 수도 있다라고 봤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아니야. 그래서 좌파로부터도 배척당하고 우리 애국 우파로부터 배척당하니까 그야말로 몇 명 남은 준파들이 이제 들어온 거고 또 저같이 이제 일부러 뭐 하나 하고 들어온 사람들, 기자들 이런 사람들, 이제 유튜버들이 좀 그렇죠. 봤겠지. 저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 시작을 하니까 그거 몇천 명 빼면 네, 그 몇천 명 빼놓으면 아무것도 실제는 없는 겁니다. 그 기자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저같이 유튜브 하는 사람들 또 뭐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들어간 사람들 이제 보지도 마. 네, 이제 볼 필요도 없죠. 그럼 물어봐 이제. 근데 이제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그야말로 이준석의 어떤 그 천박한 인식, 그리고 낮은 어떤 그 사회를 바라보는 통찰력,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번에 뭐 얘기를 했냐면은 서희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논평을 했어? 예, 논평을 했습니다. 뭐 논평이라고 하긴 그런데 하여튼 이준석하고 천하람이하고 또 이긴이라는 애 있죠. 요 셋이 나와가지고 한 10여 분, 17분 정도 떠들어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준석이가 떠든 건 한 뭐 6, 7, 8분 되겠죠. 요 속에서 이 학생 인권 조례 뭐 이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권의 지금 확립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교권 확립, 지금 교권이 무너져가지고, 교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문제를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뜻은 그건데, 그러면서 교권을 확립한다는 것이 애들을 팬다는 것으로 되면 안 된다. 갑자기 애들을 팬다는 것으로 무슨 소리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교권 확립 이꼴 애들을 패는 것 아니 이렇게. 교권 확립이 되면 애들 패는 거야? 네, 그렇게 등치를 시킵니다. 이야 이런 비시. 그 제목도 그렇게 달았어요. 애들을 패서는 안 된다. 아니 그러면 공권력 확립하면 그 경찰이나 군인이 시민들 패되는 시민들 패는 거야? 네, 그렇게 확립을 시켰습니다. 이 말이 되는 이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학생 인권 조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개정하느니 또 뭐 이거의 문제점을 갖다가 지적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은 지적하고 개정할 건 개정하고 이런 건 맞는 건데 그렇게 접근을 안 하고 학생 인권 조례를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상위법인 시행령에서도 학생을 때리지 못하게 돼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을 그러니까 마치 때리는 쪽으로 이 우리 우파에서 이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하자는 쪽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아니 나쁜 놈이네. 그러니까 이제 혹세무민한다고 그러죠. 지금 그리고 정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마치 그러니까 교권 확립을 갖다가 우리 우파에서 정치 논리로 접근해 가지고서 이 학생 인권 조례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전교조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식으로 이 프레임을 거는 겁니다. 자, 프레임을 걸어 가지고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천부 인권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어요. 천부인권. 천부인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권리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갑자기 천부인권을 들고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을 때리는 게 안 되는 게 천부인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지금 얘가 그러니까 소영웅주의 그리고 거시적 담론.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는데 포장지를 크게 하는 거죠. 우리가 왜 과자 보면은 몇 개 안 들었는데 포장지만 그치. 뻥치는 거죠. 그래서 얘가 2시 정치를 하면서 제가 본 것이 정치 건달이 됐구나.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정치 건달. 네, 학생 인권 조례는 보수 이 우파들이 읽어봤는지 모르겠다. 학생 인권 조례도 안 읽어보고 떠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제 길을 의심한 게 뭐냐면 교육과 보육은 분리해야 된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한테 교육만 우리가 요구를 해야지 보육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학부모들이 교사에게 뭔가 이제 또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이거를 갖다가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보육의 개념으로 봅니다. 얘는. 그래서 교육과 보육을 분리시켜야 되는데 마치 학교 선생님한테 보육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선생님들이 보육까지 담당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준석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천부 인권을 들고 나와가지고 마치 교권 확립이 학생들을 패된다. 이렇게 등가를 시켰다는 거죠. 그 지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지금 뭐 시행령을 얘기하면서 시행령에도 학생들을 못 때리게 돼 있는데 왜 학생 인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때리려고 하느냐 또 이렇게 몰아가고요. 그다음에 교육과 보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보육을 갖다가 요구를 하느냐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준석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교육의 개념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교사와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가 이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이게 구동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있고 그리고 학교 행정, 교육청이라든가 뭐 교육감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 사각 체제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걸 짚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기본법 제12조라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이 그러니까 시행령이라든지 학생인권 조례의 상위법입니다. 상위법이죠. 이 교육기본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밀어내게 해서는 안 된다.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도 의무가 있는 학생의 거예요. 의무를 정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교원, 선생님의 교육, 연구 활동을 방해하면 안 된다는 안 거죠. 되지. 가르칠 권리 이걸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교육하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다른 학생이 막 떠들고 다른 애들을 때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당연히 제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다만 이것을 제지하는 방법이 때리면 안 된다는 건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아, 그건 형법으로 다. 네, 그래서 되는 지금 거지. 이와 같이 교육기본법에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조에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얘가 교육 보육하면서 마치 아는 척을 하는데 이 교육기본법 제13조를 보면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도 자녀 등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이렇게 정확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과 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의무도 있는 거예요. 네,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고 학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의견을 제시할 때 이걸 갑질을 한다든지 그야말로 선생님의 인권을 유린한다든지 이게 문제인 거지. 부모가 학교의 의견을 제시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얘는 그 자체를 갖다가 학부모는 학교 선생님한테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단절시켜야 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지금 그래서 야, 뭐 아니, 형무소냐? 형무소도 면회 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준석이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정책 유튜브를 하겠다. 자기는 현안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소위 이제 그 틀딱도처럼 만약 현안 그런 얘기 안 하고 자기는 이제 정책 유튜브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책 유튜브를 하겠다는 애가 이 정책에 대해서 유튜브를 하기는커녕 혹세무민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학교의 문제점이라든가 학생인권조례 개정 또 교권 확립을 위한 교원인권조례 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기본법이니 초등교육법이니 학생인권조례니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리고 학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동되고 그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리고 선생님과 그다음에 또 부모와 그다음에 학생은 각각 어떤 역할과 의무를 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접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정책이라는 거 하는 것은 율곡 선생도 얘기를 했는데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는 거에서 나와요. 이 팩트를 정확히 체크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거 학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정말 언론에서 들은 몇 가지 얘기를 가지고 시건방지게 무슨 그 정책을 뭐 어떻게 네, 정책을 얘기하겠다면서 재건축한대요. 예, 그래서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야. 웃기고 앉아. 그러니까 여의도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래요, 자기가. 그리고 이제 천하람이는 또 현장 소장이고, 웃기고 앉아. 그다음에 이기인은 뭐 감리래. 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자기를 조합장으로 불러달래요. 근데 그 있잖아 조합이 네. 감옥 많이 간다. 아, 그건 둘 중에 하나 감옥 가는 거야. 조합은 그래서 말이야. 그래도 대부분 감옥 가. 제가 조합장이라는 걸 달았잖아요. 제가 감옥 가는 환장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조합장으로 감옥- 부르면 나는 싫다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감옥 가려고 네, 그러는 거야. 그게 감옥의 지름길이거든요. 그리고 이 재건축 조합은요, 둘 중에 하나 부도나. 그렇지. 그럼 얘는 지금 부도내고 감옥 가는 거야. 부도나고 감옥 가는 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되려고 그러면 스스로 묘혈을 파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준석이가 이제 한 12, 13년 동안 잘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정치 건달, 두시 정치인 이걸로 잘 해먹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것이 결국 끝이 보인다. 근데 이 끝이 보이는 것이 물론 뭐 무고죄 이것도 이제 끝이 다 향해서 다가가고 있고 그렇지만 이 유튜브를 한 것이 자기 무덤을 팠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깊은 어떤 그런 통찰이라든지 그런 해안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 이걸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미천을 다 드러냈다. 아니 그리고 좌파식 그 내로남불 있잖아. 유튜브 한다는 자체가 아니 정책이고 뭐 무지하고 네. 그건 뭐 원래 원래 그런 애고. 무지한 건 아는데 네. 유튜브를 한다는 자체가 내로남불 무덤판 거예요. 왜냐면 유튜브를 공격했잖아. 그렇죠. 코인팔이다. 공격했죠. 예. 코인팔이다. 예, 예. 틀딱이다. 틀딱이다. 음모론자다. 음모론자들이다. 공격해놓고 자기는 그럼 하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이게 전형적인 조국 문재인이 하는 이 내로남불이잖아. 남은 네. 그거 하면 공격하고 자기는 하는 거. 얘가 하질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하게 됐을까?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오늘 핵심이기도 해요. 아, 그래, 왜? 왜 유튜브를 하게 됐을까? 왜 했을까? 그거 전에는 유튜브를 안 해도 좀 잘 팔렸단 말이야. 나름대로 팔렸어요. 그리고 강적들도 뭐 박사님하고 하고 그 후에도 하여튼 잘 팔렸잖아요. 근데 준석이가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하람 같은 애들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천하람 같은 애가
준석이의 대체제가 되고 또 새로운 어떤 정치인 그러니까 구닥다리 정치인 그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건 성상납 그다음에 제가 쓴 거부해야 할 미래 뭐 이렇게 하면서 준석이에 대한 본전이 다 드러났어. 본전이 다 드러나고 준석이를 갖다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입장에서는 안 팔리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급해서 유튜브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급한데 그래도 정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댕이는 털어야 되고. 주댕이는 털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공천을 안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 가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안다. 그다음에 또 분탕질을 치면 그러면은 국힘에서 나도 안 죽었다 이거. 나 안 죽었다. 국힘에서 겁먹고 지금 또 홍준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이준석이를 뭐 공천해 줘라. 그러면서 또 홍준표도 하여튼 뭐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 징계를 받아들인 척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가 무슨 뭐 잡범이냐 그러면서 나는 사자고 니들은 뭐 하이에나다 이런 식으로 했던 또 홍준표 원래 그래서.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이준석이를 갖다 옹호가 사람 안 나섰어요. 바뀌어요. 예, 그리고 유승민도 옹호가 나섰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준석이가 이 공천을 이제 땡깡 부리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공천을 못 받을 경우에 한번 어쨌든 뭔가 해보려고 여의도 재건축 조합을 하나의 정당으로 이제 또 이렇게 탈바꿈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 혹세 무민죄 하나 추가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교육이라고 하는 거 학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학생인권 조례니 교권의 확립이니 서희초등학교 문제니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이걸 파악을 하고 현실 진단이죠 그 파악된 진단 위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치 건달 그냥 정치 사기꾼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유튜브를 연 것이 제 무덤을 판 거다 결론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예. 하여튼 준석이 이제 뭐 무고죄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제가 듣는 얘기로 이제 8월에 9월에 하여튼 끝납니다 이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뭐 준석이를 그야말로 아웃시키는 하나의 촉매제가 되겠지만 자기 스스로 했던 무덤을 팠다 근데 사람이 안 되려고 그러면 결국은 안 되는 길로 가거든요 스스로 아니, 사업도 있지. 네. 이상하게 나도 망해봤지만 하나가 잘못되잖아. 예. 그러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잘못돼. 그렇죠. 그래가지고 완전 깡통을 차요. 깡통 차고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한 5억만 원 남겨야 되는데 남겨야 아니 되는데. 완전히 깡통을 찰 때까지 그래. 그러면 차업딱지 들어올 때까지. 차업딱지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뭐 또 이제 가족도 뿔뿔이 그럼. 잘못되면 이렇게 되잖아 막 그래서 똑같아 이게. 깜빵 가고 얘도 똑같아 지금 보니까. 세 가지거든 완전히 망해. 깜빵 가고 해체되고 그다음에 또 망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얘도 이제 그 조합장 그리고 이름을 조합장으로 단 것도 얘가 정말 뭔가 안 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튼 이준석이는 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준석이를 일단은 우리가 좀 보내고 나서 새로운 청년 어떤 그런 정치를 갖다가 좀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이제 관심을 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이제 뭐 들어가서 보실 일 없습니다. 저도 안 봤어요. 들어가서 보시지 마십시오. 나도 안 봤어. 오히려 그 보면 이렇게 저야 이제 아니, 우리가 이준석 이제 킬러니까 얘기해주는 이제 그렇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거고 정말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일도 없다. 정말 제가 본 것은 정치 건달의 정치 사기다. 혹세 무민죄를 추구한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무고죄 하나 추가요. 네, 네. 또 추가됐습니다.